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이 어느새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 경기 일정을 확인하고 가족들과 함께 응원하며 볼 계획을 세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응원하며 경기를 볼 때면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화를 낼 때가 있죠. 네. 또 우리 선수들이 훌륭한 성적을 낼 때는 그렇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요, 경기를 보며 함께 울고 웃는 우리의 심리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너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뭔가 경기에 대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네. 네. 교수님은 좀 어떤 경기를 좀 저는 특히 쇼트트랙이죠. 아,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강세잖아요. 네, 예, 맞아요. 잘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네. 또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도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거 정말 선전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이번에 어렵사리 출전 기회를 얻게 된 스피드 스케이팅의 노선영 선수 있죠. 아, 네, 그렇죠. 개인적으로 네. 정말 응원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나라에서 개최돼서 그런지 여러 종목들에 많이 이렇게 눈길이 가는데 네. 스켈레톤, 컬링, 또 맞아요. 아이스하키도 이번에 또 그 여자 통합으로 단일팀이 됐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올림픽이 국가 대항전 형식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응원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잘 풀리면은 속이 시원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막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렇게 경기를 볼 때 우리가 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 수 있을까요? 대개 경우는 그 경기 보는 것 자체에서 아마 어떤 대리 만족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대리만족이요. 그렇죠. 뭔가 선수들이 잘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네. 아닌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답답해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대리만족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른 데서 좀 대체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뭔가 일소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잘하면 스트레스가 쫙 풀리게 되는 맞아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주말 주말 드라마라든지 스포츠라든지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 오디션 프로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네. 예. 뭔가 그 자기가 응원하는 사람이 잘하고 올라가면 네. 기분 좋아지잖아요. 네. 무엇보다 이제 대리만족의 가장 큰 예 중에 하나는 한국인들이 부모가 자식을 자기의 분신으로 생각하잖아요. 자식이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 같은 그런 게 그러니까 상당히 대리만족하는 그런 게 흔한 것 같아요. 네. 대리만족이다. 그러면 네. 이런 대리만족이라는 거, 왜 우리는 이렇게 대리만족, 대리 경험을 하는 걸까요? 글쎄 이게 아무래도 사람들은 뭔가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좋은 거를 보면 좋아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집단 자존감이라는 그런 용어로 얘기를 하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속한 집단이 상대 집단보다 훨씬 더 우월한 어떤 성과를 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이게 사람들 간에 뭔가 서로 비교하는 사회 비교 현상이 있긴 한데 이거를 집단 간에 비교되는 걸로 이렇게 전환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네. 우리는 개인으로서 나도 있지만 가족 구성원이기도 하고 뭐 직장의 조직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한 나라의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의 나가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집단 자존감 때문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유독 경기를 관람할 때 어떤 집단 자존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있을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기를 관람하는 우리의 태도, 국민적인 응원 열풍. 지금 빨간색 옷을 입고 막 뭔가 흔들고 있는 사람들 붉은 모습을 악마. 보니까 네, 그렇죠. 붉은 악마 같네요. 붉은 악마 하면은 2002년이 딱 생각났는데 저도 그때 예. 초등학생 때였는데 아, 그랬어요? 네, 태극기 들고 나가서 막 거리로 응원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군대에서 삽질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하면 나이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죠. 그러셨구나. 네. 네. 예. 그 이후로도 또 올림픽, 뭐 월드컵 이럴 때마다 국민적으로 되게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문화가 생겨나곤 했었죠. 그렇죠.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 응원하고 네. 대단했었죠. 이제 특히 이제 2002년에 대해서 붉은 악마의 열풍 같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그때가 사실 IMF 지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의기소침해 있고 이럴 때 우리 축구팀이 선전을 하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 보면서 뭔가 이 자존감이 뭔가 회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가 월드컵도 개최를 했고 네. 또 특히 우리 팀이 4강까지 가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자존감, 자긍심 같은 거 이런 걸 고취했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아마 사람들이 그때 특히 자발적으로 나와서 모두가 하나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 것이 아마 새로운 경험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쉽게도 제가 저 현장에서 저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 대해서는 뭐라고 딱
공감대를 형성하기 못 어렵지만 느껴보셨나 봐요. 네, 제가 군대를 좀 일찍 갔거든요. 뭐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도 살펴보죠. 네. 경기에 관람하는 우리의 태도, 과격한 행동했는데요. 음. 우리의 팀, 우리의 억울함은 내가 푼다 하면서 네. 이렇게 뭐 대표팀이 억울한 뭐 판정 시비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 그 경기 그런 걸 이제 뭐라 그러죠? 막 과격하게 네네. 행동하고 네. 하는 그런 시위들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사실 그게 꼭 한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축구 경기 같은 거 보면 홀리건 같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네. 판정 시비에 과격한 행동, 심지어 이제 축구장 같은데 우산도 갖고 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혹시라도 공격용 무기가 될까봐. 예, 그런데 사실 이제 특히 한국인들의 경우에는 특히 그 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뭔가 이 불공정한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집단 의사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게 역대 어떤 뭐 군사 정권이라든지 권위주의 정권 같은 데서 부정부패나 또는 공정성 같은 게 위배됐을 때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 같은 것들이 수면 밑에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반감 같은 게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수가 뭔가 이거 어떤 그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마치 내가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집단 자동화 같은 게 손상됐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바로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상당히 강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올림픽에서는 판정 시비로 억울함을 느끼는 선수들이 정말 없었으면 하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람이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를 관람하던 우리의 태도, 허탈함과 스트레스 증가. 사실 되게 열심히 응원했던 경기가 지게 되면은 허탈함을 넘어서 아까 화난다 이런 말씀하셨죠. 감이 안 오죠? 분노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풀려고 경기를 보는 건데 오히려 쌓일 때가 맞아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참 우리 선수가 지면은 밤새 응원했는데 되게 허탈감이나 네. 뭐 화를 내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네. 진 경기 안 본 사람들이 승리자라고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 팀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자신이 이거를 독립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이제 동일시라든지 또는 동일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타인이나 특정 집단이 자신을 대신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건데 사실 이건 꼭 스포츠에만 국한된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시겠지만 네. 대통령 선거했는데 본인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이 안 되고 어떻습니까? 다음 날 허탈하고 심지어 네. 화를 내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어떤 동일시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몰입하다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과격한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런 것들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과몰입이라고 하는 거죠. 스포츠 과몰입이라는 그런 그 용어가 네.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떨 때 그러냐 하면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응원하는 그 팀 선수가 뭔가 졌다. 경기 결과 나타나죠. 이럴 때 과다하게 그 선수한테 막 화를 내고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심지어 어떤 맞아요. 분들은 막 욕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내가 뛰어도 저거보단 잘하겠다 이런 분들 있어요. 실제로 뛰어보시면 그렇게 잘 뛸 수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스포츠 과몰입 상태인데 예. 특히 이제 이처럼 경기 결과에 대해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희열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네. 이게 사실 스포츠가 우리가 스포츠 보는 거는 여가 생활을 잘 활용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거가 일상생활에서 자기 그 삶과 막 그 혼동돼 가지고 정말 이게 힘들어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오히려 본인이 그리고 또 지나치게 과다하게 몰입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사실 그 경기 자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라든지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보다 근원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올림픽에서도요, 경기도 경기지만 세계 각국의 응원 문화가 되게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요. 네. 스포츠는 스포츠일 뿐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 자체를 즐기려는 자세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